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숙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은 왜 침구사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왜 부활해야 되는지, 왜 침구사 제도를 확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에 그 영상이민수기 앞전 그 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 세계에서 한의사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의사라는 그런 직종은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사가 외국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에 아주 그 제약사항이 많다.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자기네들의 그 알력을 동원해가지고 침구학을 공부를 못하게, 또 침구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요즘에 제가 한국 소식을 들으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침술 교육을 허용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환자 입장에서 국민 각자가 그걸 배워서 자기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침술을 배우는 것, 그것은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교육을 시키는 허가를 받았다는, 허가보다는 뭐 할 수 있다. 허용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 그 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인터넷 페이지에 올린 그런 이제 교육 하는 데를 가 보니까 이것을 개인이 배워서 개인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지, 절대로 다른 어떤 영업의 목적이나 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분명히 해둔다. 뭐 이런, 참 그 전 세계에 그 하나밖에 없는, 한국은 전 세계에 그 하나밖에 없는 게 많다 그랬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학원, 침술 학원의 그런 그 공고문, 안내문이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씁니까? 열받았죠? 열받았겠죠? 열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이 제가 딱 보니까 첫 마디에, 이것은 해적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해적법이냐? 좋으니 니는 언제 또 해적을 연구했다고 해적 찾고 그러냐? 또 해적 제가 연구했죠. 3년 동안 제가 여기서 항해 학교를 다녔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잡히는 게 그냥 요만한 손가락만한 이런 거. 지렁이를 갖다가 이제 낚시를 하는데, 한국에는 옛날에는 여기서 한국산 지렁이를 사다가 지렁이 밥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뭐 한국에서 이제 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중국 지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 지렁인데도 바다 그 갯지렁이, 그런데도 이름은 구사노 코레아노 그렇게 불러요. 구사노 코레아노 부르는데 이 지렁이는 중국에서 왔대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코레아노라고 계속 부르느냐 하니까, 옛날에 이 지렁이가 낚싯밥으로 여기 왔을 때 아주 엄청나게 한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또 엄청나냐 이러고 내가 좀 물어보니까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낚싯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나라래요. 두 번째 낚싯밥 소모국이랍니다. 그 왜냐 하니까 유럽의 관광객들이 여름이 되면 전부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여름에 한번 지중해 가서 놀자. 이제 이게 소원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바닷가에 가서 아파트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텐트 치고 자동차 여기서 카라반이라고 그러는데 카라바나 갔다가 지내보니까 2, 3일 지나봐요. 맨날 그렇고 풍경도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루하죠. 그러니까 바닷가는 앞에 있고 그러니까 낚싯대 조그만 거 한 돈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며칠 쓰고 이제 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고기는 잘 잡히고 이제 이렇게 손맛, 이렇게 타타타타 잡히는 그 손맛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낚싯밥을 이제 고급으로 쓴다 그거죠. 그게 이제 한국산 바다 갯지렁이 그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국에서 지렁이를 여기다 갖다 팔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중국산 지렁이가 여기서 한국산 지렁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 이렇게 맨날 낚싯대 저는 이제 낚싯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거, 4m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낚싯대를 이제 3대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한 10m 간격으로 이렇게 3대를 딱 바닷가에 이제 꼽죠. 그래가지고 납을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멀리 이제 던집니다. 멀리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고기도 좀 물리지만은 잘 걸려요. 잘 걸려가지고 이거를 꺼내보면은 낚싯줄도 없어지고 낚싯밥 거기 있는 납 이런 거 줄도 끊어지고 그냥 신경질 나죠. 그리고 이제 맨날 그거 하다 보니까 고기 조그만 거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앞에는 뭐가 바다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낚시하는 바위 낚시를 한다든가 던져서 하는 낚시,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그런 낚시를 이제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고기가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낚시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딴 데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민 가는 사람하고 마음이 비슷하다 그럴까? 한국에서 특히 이제 침을 배우는 사람, 침구사 일을 숨어서 이렇게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는 맨날 이렇고 그런데 답답하다. 기분도 안 좋고 자존심도 상하고 발전도 없고 또 뭔가 조금 열심히 해서 잘 된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잡아가서 또 말 조금 잘못되고 하면은 영창 가고 벌금 내고 이게 뭐냐. 내 나라에서 내 나라 의학을 배워서 내 나라 이웃한테 침을 놔줬는데 영창 가고 벌금 물고 이거 참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답답하면은 이제 한국 나가면은 한국 바깥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낚시를 바닷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맨날 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깔배 요트클럽 거기 우리 산책했었죠. 앞전에 가서 이제 배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어디서 빌려 타고 유료 낚싯배를 좀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해보려고 조금 이렇게 앞에 나가서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낚싯배를 다 이렇게 빌려서 낚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시간에 아침에 1시간당 한 4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시간당 4만 원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 배의 값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5시간 정도 하거든요. 일찍 나가가지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가 아침에 배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낚시꾼이니까 뭐 밥값 아껴가지고라도 가서 낚싯배 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뭡니까? 뭐 그냥 그만한 게 좀 잡혀요. 조금 이제 더 재미나게 잡힐 때도 있고. 그 식구들 이제 데리고 그때 이제 애기들이죠. 애기들 데리고 쭉 배 타고 나가면 애들은 멀미해가지고 뭐 토하고 아빠 집에 가자 했었고 아이고 뭐 낚시 분위기가 그냥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잡히니까 여기까지 배 타고 나왔는데도 한 30m 수심에서 이제 낚시를 주로 하거든요. 25 내지 30m 지점에서. 이런데 저 안에 더 들어가면은 깊은 바다에 가면은 어떤 고기가 있겠나? 거기는 좀 고기가 좀 괜찮은 게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또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를 빌리는 값이 이제 점점 더 들어가죠. 좀 쓸만한 배를 이제 선원들이 이렇게 거기서 일을 하고 한 대 빌려서 나가면은 요즘 돈으로는 2,000유로, 한 250만 원 돈 정도가 하루에 배값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낚시를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이제 그 경비가 안 나가니까 그게 이제 저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낚시꾼이 뭐 그걸 안 나가고 그 돈을 뭐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낚시꾼이 아니죠. 네. 뭐 도박사가 말이지 도박 안 하고 잃어버리는 돈 챙겨서 내가 그냥 그것만 모아도 부자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박사가 아니죠. 치문구사가 뭐 그냥 나는 뒷골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어제도 뭐 가서 용돈이라도 벌고 뭐 침값이라도 벌었으니까 뭐 오늘도 그렇게 지내고 내일도 또 그럴 것이다.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대로 나는 뭐 별일 없을 것이다. 내가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침쟁이가 아닌 거예요. 한국 바깥에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침쟁이죠. 낚시쟁이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닷가에서 하는 낚시가 그런 낚시증이 있고, 낚시 자격증이죠. 허가증.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4마일, 12마일까지 나가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또 허가증이 있대요.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레크레어라 그래가지고 스포츠 낚시 하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말하자면 운전면허증이죠.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그걸 여기서 빠뜨론이라 그래요. 선장, 조그만 배 이제 선장이죠. 그것도 자기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다. 12마일까지 갑니다. 근데 12마일 가면은 어쩐 때는 고기도 아주 뻔때 나는 고기 잡힐 때도 있어요. 또 큰 고기들이 몰려 들어오면은 또 그때는 아주 엄청나게 재미납니다. 제법 큰 것도 척척 잡히고 그러니까 뭐 부러운 게 없죠. 근데 그것도 맨날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그저 한 뭐 2, 3일 정도 맨날 나가야 낚시꾼들 얘기하면은 하루에 좋은 재미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아주 그 씁쓸한 날을 보내야 된다. 바다에 나가서 20일 동안 씁쓸한 날을 보내면은 그 중에 하루 정도가 재미난 낚시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재미난 날 하루만 딱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야 된다. 그 소리죠. 계속 나가서 이제 20일 동안 씁쓸한 날을 계속 보고 기름도 또 배는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예, 소모가 많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도 이제 맨날 생각나고 또 이제 그 고생하는 거 새벽에 나가서
추운데 바람 불면은 이제 파도 치고 심란하죠. 그냥 낚시꾼이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네. 집에서 뭐 가족들 뭐 다 그저 편안히 누워 자는데 혼자 딸가락 짐 챙겨갖고 낚싯밥 추려서 그렇게 또 나오는 게 그 낚시꾼이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낚시꾼이 아닌 거죠. 그 이제 12마일 정도 나가 보니까 그것도 또 맨날 그래요. 뭐 고등어, 뭐 아지 이런 거 잡히고 고등어 아지가 아주 맛있고 국민 생선이고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왜 고등어 아지가 국민 생선이냐 그걸 알았어요. 왜냐? 근해에서 1년 내내 대충 잡혀요. 어떤 때는 그냥 왕창 잡히고 아지는 뭐 1년 내내 있고 가까이 1년 내내 있어요. 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하고 또 그러니까 값도 또 저렴하고 맛있죠 사실. 그 이제 12해리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깔짝깔짝 댕기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안에 망망대해 저기에는 또 무슨 물고기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배에서 멀미하고 파도 치고 찬바람 부는데 머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안에 저기 끝에 수평선 저 끝에는 무슨 고기가 있겠나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학원에를 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항해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녁마다 일주일에 밤에 두 번씩 가서 한 2-3시간씩 이제 공부하죠. 한 3-4개월씩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2해리까지 이 항해를 하면서 보는 시험이 있고 그걸 빠뜨론데 레크레어 이래요. 오락용 그냥 스포츠용 낚시다. 스포츠 낚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 150마일 이 해변에서 땅에서 150마일까지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뭐 돌아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12해리를 지나면은 마일을 지나서 들어가는 배는 또 그 모든 시설이라든가 안전 그 장구란다든가 자격증이란다든가 배 조건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배가 길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길이를 이제 에슬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 길이가 2배가 길면은 예를 들어서 5m짜리 배가 있는데 이번에는 10m짜리 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기록수는 2배가 늘어났는데 배값은 몇 배가 늘어나겠습니까?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배 길이는 2배가 늘어났는데 배 가격은 몇 배가 더 비싸겠나 이겁니다. 몇 배라고요? 10배입니다. 10배. 가격은 10배. 그러니까 12마일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12마일까지 나가는데 쓰던 배에 10배 되는 배를 다시 사야 돼요. 물론 낚시 도구도 다 새로 다시 사야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수백 미터, 수십 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보통 20마일 정도 해변에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바다가 이렇게 해저가 푹 꺼져요. 네. 거기서 이제 대륙의 땅이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가 갑자기 막 깊어집니다. 거기는 뭐 금방 이제 뭐 200m, 300m, 500m, 600m, 1100m 막 이렇죠, 수심이. 거기서 고기 잡으려면은 뭐 낚싯줄도 뭐 1000m씩, 예? 이거 뭡니까? 낚시 이거 실패. 여기서 까레떼라 그래요. 1000m씩 이제 낚싯줄도 감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장구를 또 새로 갖춰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돌아오는 시간도 이제 많이 걸리죠. 보통 이제 2시간 이상씩 나갔다가 또 2시간 이상씩 걸려서 돌아오고 그러는데 날씨가 나빠지고 고기 잡다가 뭐 한눈 팔고 고기 잡다가 그냥 보면은 날씨가 변하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배에서 이제 그 안내가 나옵니다. 예.
그 이제 항해자들을 위한 일기예보가 나와요. 그걸 이제 아비소데 나베간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인 말로. 아비소데 나베간테 그러면서 올십 막 영어로 막 그래요. 모든 배들은 들어라, 모든 배들은 들어라 이렇게 3번 합니다. 올십 이렇게. 그럼 이제 올십 하니까 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 어느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세게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배들은 다 빨리 땅으로 항구로 들어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 빨리 들어가라? 어떻게 빨리 들어갑니까? 배는 물에서 빨리 못 움직여요.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게 뭐 조금 빨리 가는 거지. 또 빨리 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맞으면 빨리 올 수도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지 않고 뭐 옆에서 앞에서 부는데 빨리 가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고생하고 위험하죠. 그러면 이제 나갔다가 이제 뭐 낚시도구 챙겨놓은 거는 뭐 다 뭐 허둥지둥 하다가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줄도 다 끊고 뭐 그러면은 낚싯바늘 1000m 걸었는데 1000m 풀었는데 그거 언제 걷어요? 네. 그러니까 줄 딱딱 자르고 들어가자. 낚싯대도 뭐 적당히 있는 거 다 눕히니까 이제 지들끼리 뭐 거기서 휘청휘청 대다가 또 낚싯대도 망가지고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심해 낚시 페스카데 알투라라 그래요. 깊은 바다에 가서 낚시하는 스포츠 낚시지만 이제 그런 한 뭐 100km 정도 나가가지고 낚시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해볼까. 그게 제 꿈이죠. 사실은 그 꿈을 위해서 지금 겨울인데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름 돼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꿈이에요 그게. 그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뭐 낚시 얘기하려고 제가 이러는 건 아니고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항해술, 항해하는 모든 법, 해양법, 항해법, 뭐 선박에 관한 거, 선박의 검사, 뭐 항구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배를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정기 점검, 뭐 해야 되느냐, 아이 복잡합니다.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얘기밖에 없어요. 거기도 안 잡히는데 뭐 맨날 검사하고 맨날 돈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바다 댕기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분들한테 욕 많이 먹죠. 욕해도 뭐라고 항변 못해요. 왜냐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게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취미인데 사실 그 취미를 제가 끊는다면은 글쎄요. 다른 거에 용돈도 또 보탬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다면 낚시꾼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침수를 안 하고 뭐 다른 거 해서 뭐 다른 사람들 사업 잘 되고 뭐 돈 잘 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제가 뭐 침쟁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침쟁이를 이미 나서 굳세게 뭐 어려워도 하고 또 좋은 때가 있어도 또 하고 이 한국에서 그렇게 죽여놓은 이 침구사라는 이 직업이 활동이 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버젓한 직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실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는 평생토록 이 침술업계에서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지식하고 답답하죠. 네. 남들이 하는 말 맞다나 그렇게 맨날 조금씩 벌어가지고는 부자가 절대 못 된다.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왜냐? 쉬는 게 그냥 힘들어. 귀찮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벌어야지 부자가 된대요. 근데 이거 뭐 침술 해가지고 환자 뭐 많이 와봤자 그저 뭐 40-50명. 예? 그렇게 뭐 하루에 오는데 그 사람들 치료비 낸 거 뭐 금방 쉬죠. 쉬지 않고 이렇게 봐도 금방 알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바랬던 거는 이 침술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회 활동, 직업 활동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당당한 직업이 될 수 있다. 남부럽지 않은 직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는 모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여태까지 한 길을 걸어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죠. 근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12해리까지 나가는 그런 자격증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항해 자격증. 네. 그럼 왜 12해리냐. 12해리까지가 이제 자기네 각 나라의 그 수역입니다. 자기네들 그 영해라 그러죠. 각 나라에서 그 관리하려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권과 통제권과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바다 영역이다. 그 영해라 그렇죠. 근데 12마일서부터 벗어나면은 공해라고 얘기합니다. 공해. 공해라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을 다 여러 나라를 다 위한 여러 나라가 공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해다. 거기는 각 나라에서 자기 앞바다라 해가지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공해에 있어서는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예, 그 영해 내에서는 낚시를 하는데 낚싯바늘을 3개 이상 다루면 안 된다. 낚싯바늘을 뭐 5개씩 달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법이죠. 그리고 낚싯밥도 자연산 살아있는 지렁이란다든가 뭐 물고기를 쓴다든가 닭고기를 쓴다든가 뭐 이러면은 안 된다. 인공 그 뭡니까 모이를 써야 된다. 낚싯밥을 인공 낚싯밥 그게 뭐냐 지렁이 같이 만드는 플라스틱 오징어 같이 만든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징어 플라스틱 지렁이 뭐 그런 걸 써라.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개구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또 잘 잡힌대요. 그러니까 바닷고기가 무슨 개구리를 먹나 이건데 하여튼 잘 잡힌다니까 뭐 그게 한때는 뭐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12마일을 지나서 바다로 더 들어가면은 거기는 공해다. 거기는 뭐냐? 법이 없다. 그럼 국제법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할 거 아니요. 공해라 그러면은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해적이 이제 판을 쳐도 뭐 어떻게 술을 별로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마약 밀수를 누가 한다. 다른 나라 바다에서 여기 같으면 아프리카에서 마약을 이제 배에다 잔뜩 싣고 유럽으로 이제 들어온다. 들어오면 이제 바다로 해서 땅으로 와서 이제 땅에 어딘가에 가서 도시 어디 뭐 디스코텍 있고 술집이 있는 데 가서 팔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그 이제 해양청에서 해양 경찰들이 벌써 딱 알아요. 저 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어떻게 오고 있는데 저거 마약 실은 배 같으네. 그러면 이제 조회를 또 그 출항지 원래 있던 항구에다 조회를 또 쫙 하죠. 여기서도 조회를 하고 배는 그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뭐 냄새가 마약 냄새 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양 경찰들이 쫙 그 배가 들어올 만한 그런데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가 쓱 오죠. 바다는 뭐 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쫙 있으면 뭐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은 뭐 레이더 있잖아요. 각 배마다 레이더가 쫙쫙 돌아가면서 판에다가 쫙쫙 그려냅니다. 이 배는 어떤 배고 어떻게 크기가 어떻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 배다. 뭐 다 나와요. 배마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알 수 있는데 이 배가 이제 땅에 들어오려고 쫙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해양경찰이 쫙 이제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있을까요? 노출돼 있습니다. 아, 숨을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바다는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배가 마약처럼 배가 쫙 들어와요. 그럼 보고 있죠. 일로 오는구나. 보고 있는데 그 마약 치는 배는 들어오면서 어이구 여기 해양 경찰들이 마중 나와 있네. 그래요. 그러면 쫙 계속 들어오겠습니까? 인사하면서 못 들어오죠. 12헬이 있는 데에서 12마일 된 지점에서 배가 딱 서가지고 왔다 갔다 살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들은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야간 근무도 한다 그거지. 해적들은.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살살 떠서 있어요. 그 해양경찰들이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뭐 집에 가야 되고 집에 뭐 자식들 뭐 생일잔치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아 오늘은 그냥 돌아갑시다. 아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럽시다. 시간 됐는데 갑시다. 그 쫙 이제 해양경찰 빠지면은 밀수하는 사람들이 싹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이게 해적법이에요. 해적법. 낚시도 12헬이 나가면은 12마일 나가면은 뭐 낚싯바늘을 3개를 걸든지 10개를 걸든지 20개를 걸든지 너 하는 데나 해봐라는 식이에요. 누가 뭐 거기서 낚싯바늘을 해서 뭐 고기 잡겠냐? 알아서 해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낚싯바늘을 이제 2만 개 직업적으로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쫙 그렇게 이제 널어놓습니다. 그걸 빨랑그레로라 그래요. 빨랑그레로. 그 준학이라 그러는 거 낚싯바늘 많이 걸어놓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어딘가 거기에 물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배들이 그걸 해놓고는 이제 어디를 가요? 하룻밤, 이틀밤씩 어디를 갔다 옵니다. 뭐 휘발유 넣으러 갔는지, 배에 기름 넣으러 갔는지, 얼음 넣으러 갔는지 하여튼. 그러고 이제 그 떠 있죠. 바다에. 예? 바다에 이제 그런 낚시도구들이 쫙 어구들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아, 누가 여기다 낚싯바늘 많이 널어놨네? 빨랑그레러들이 그랬구만. 그 이제 올려보는 거예요. 올려보면 거기 고기들 막 물려있죠. 그럼 고기들만 딱 하고. 한국 어선들이 원양 어선들이 이 지중해 참치를 잡으러 옛날에 많이 왔었대요. 지중해 참치를 제일 알아준대요. 값도 제일 비싸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중해 참치를 아주 딱 전체를 갖다가 얼려가지고 비행기로 싣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한국 어선들이 전에는 와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아 그렇게 낚싯바늘을 쫙 이제 뭐 20kg, 30kg, 40kg씩 이렇게 널어놨다 이거예요. 참치 잡으려고. 그랬는데 스페인 사람들, 이 낚시꾼들 어부들이 가가지고 야 이거 한국제 어구 에? 이거 낚시 도구들 되게 좋다. 바늘도 좋고 이 삔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게. 그 집게도 아주 좋고 야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물에 동동 떠 있는 이제 발리사라고 있어요.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거. 이것도 참 좋네. 해가지고 다 이제 걷어서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배가 이제 어디 갔다가 그물 낚싯바늘 널어놓은데 이제 와서 고기 건지러 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갔어요. 그리고 낚시줄 다 끊어놓으니까 다 물속에 잠기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로사항 많았다고 그래요. 그 여기 스페인 어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네 한국 어부들 옛날에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견뎌내질 못해가지고 이제 안 온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뭐냐 그게 해적판이다. 그러니까 12마일 넘어가면은 바다에 있는 건 해적의 세계예요. 지금도. 네.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래요. 영상 이민숙이 이렇게 자꾸 보시면은 그렇게 모르시는 것도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간혹. 전에 우리나라에서 침구사가 있었습니다. 1945년도 그때 이제 해방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48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이 돼가지고 요즘 정부는 뭐 문재인 정부는 뭐 그것도 뭐 아니다 뭐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 1948년도에는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이승만 씨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미 일제 시대에 한국의 의료 제도를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제도를 살려놨다 이거예요. 뭐 토지 제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동네 이름도 바꾸고 뭐 등등 다 지네들 식으로 지네들 입맛에 맞게 했는데 한국의 전통의학만큼은 이건 뭐 사람 병 고치는 거니까 그건 뭐 무슨 다른 뜻이 있겠냐. 그냥 이조시대 때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그건 놔두자. 놔뒀다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총 잡고 정권 잡아가지고 총 잡고 나니까 또 손이 근지러웠던가 보죠. 정권 잡으려고. 총 갖고 정권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국민들한테 뭐 새마을이네 헛마을이네 뭐 내가 뭔가 새 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의학을 다 없애버렸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통의학을 싹 없애야 된다. 그리고 현대의학, 소위 말해서 서양의학을 한국에도 해야 된다. 그 취지가 뭐 좋은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전래되어 있는 의학을, 우리의 고유 의학을 왜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은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살고 왔을 때 또 대한민국 수립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시대 이렇게 살고 수천만이 살고 여태까지 왔을 때 5천년을 살았다면요 우리 민족이 5천년을 살아왔을 때 뭐 서양의학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까? 서양의학이 뭐 우리 고쳐줘서 살아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학에 또 치료를 받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뭐 서양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양 사람들 뭐 다 살린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통의학을 박정희라는 사람이 싹 죽여버렸다. 그래 이제 죽이고 나서 서양의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반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부작용.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당신들이 옛날에 침났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부터 침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침구사 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침들 놓으라고. 그 대신 이 침구학이나 침구술 이런 거는 가르치지 못해. 그리고 현재 있는 회원 중에서 이제 더 증가할 수도 없고 증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들 이제 하다가 당신들 다 죽으면은 이제 뭐 전래대원 침구학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새로운 뭐 회원들도 없는데 뭐 누가 또 뭐 그걸 계속 하려고 뭐 좀 쓸데없는 의학 그런 거를 하겠나?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네들 말이야 살아있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그 대신 남들은 이제 못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대한침구사협회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60년도 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7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시아 최초로 아주
멋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이문동에 있는 홍릉을 지나서 이렇게 산고개를 지나면은 이문동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경희대학교 경희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희학원에서는 뭐 유치원, 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다 있죠. 그래가지고 아주 교정이 멋있고 정원이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고 학교가 뭐 정원이 제일 멋있으면 뭐랍니까? 공부를 제일 잘해야지. 하여튼 공부를 제일 못하니까 정원이라도 제일 멋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종암동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릉에서 이렇게 홍릉산을 넘어가 고개를 넘어가면은 이문동이 있는데 거기 이제 경희의료원, 경희학원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홍릉의 옆 동네 딱 길 하나, 개천 다리 하나 건너서 붙어 있는 동네가 이제 종암동, 제기동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거기에서 제가 컸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홍릉, 홍릉, 제기동, 종암동, 거기서 국민학교 다니고, 제가 뭐 무슨 학교 다녔느냐는 얘기는 잘 안 한다 그랬죠. 네.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 동생이 경희 학원을 다녔어요. 경희 중고등학교 거기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뭐 자식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고 먹는 것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해가지고는 더 이상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사표를 내시고 아버님도 이제 교원이었어요. 교편 잡고 계셨었는데 교사. 아버님은 이제 교사를 계속 하시고 어머님은 이제 사표를 내가지고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중국 음식점. 근데 중국 음식점이 아주 참 열심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또 교육자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교육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어머님이 이제 활달하세요. 어디 가면은 뭐 같은 친구분들하고도 뭐 안 져요. 어떻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여장부 또 나쁘게 말하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인정도 있고 그런데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제가 동생이 하나 있고 형이 하나 있거든요. 제 동생이 이제 경희를 다녔어요. 근데 경희에서는 이제 그 학부형들 뭐 육성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부형회가 지나면 이제 육성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부회장인가 뭐 회장인가 하여튼 장자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희 학원에 대학교에 이제 그 총장님이란다든가 그 경희 대학에 이제 그 교수님들 잘 알죠. 또 왜 잘 아느냐? 그분들이 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음식점의 고객이었거든요. 또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성회 뭐 학생 그 학부형회 장 맡은 분이 또 중국 요리집을 그렇게 또 맛있게 하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와서 믿고 밥 잘 먹고 말이죠. 네. 어머니는 또 그래서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밥값이라도 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기분에 내가 이거 학교에 보탬되게 해야지. 내가 학교 돈을 먹어서 되겠나? 육성회에 또 나서셔가지고 뭐 장자리 맡고 말이죠. 그래요. 그 이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저도 뭐 음식이나 뭐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제 학교 다니는 학교 뭐 다니고 그러고 있죠. 집에 오면 이제 집안일 돌보고. 그런데 한 번은 경희 학원에서
경희의료원을 지었다. 아시아 최대의 병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문에 막 나고 아주 뭐 굉장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 같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이제 경희의료원으로 오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병원이다. 아, 최고의 병원이면 뭐래요? 뭐 층이 제일 높다고 최고의 병원입니까? 잘 고쳐야죠. 똑똑한 의사들 데려다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니까 동서양의 의학을 같이 갖춘 병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렸을 때 들은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한 번은 그 조 총장님, 조영식 총장님이라고 그러죠. 경희 그 대학교 총장님. 그분이 이제 법률가시면서 교육가,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교육가라 그러죠. 학교에서 뭐 그분을 법률가라 그러겠습니까? 그 이제 교육가인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허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그 학교 재단 뭐 꾸리고 하려니까 허리도 아팠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희의료원이라고 아시아 최고의 병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의료진들이 뭐 최고로 잘 고쳤겠죠. 그런데 잘 못 고쳤다는 것 같아요. 이분이 몸이 계속 편찮으신 거예요. 조영식 총장님이 제가 듣기에 아니 뭐 경희대 총장님이 편찮으셔가지고 경희의료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못 낫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턱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가 보다. 못 났을 수도 있겠지.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 양반이 조영식 총장님이 이제 환자 아닙니까? 지금 허리 아픈 환자. 그러니까 그 부인께서, 총장님 부인께서, 아니, 당신 말이야. 뭐 경희의료원 뭐 아시아 최고의 병원 한다고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허리도 아파서 뭐 병원에서도 못 낫는 주제에, 여기 뒤에 가면은 우리 골목 뒷골목 가면은 침 넣는 사람 있어요. 그 침쟁이한테 아줌마들 다 가서 침 맞고 허리 아프면 침 맞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가가지고 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침 맞고 효과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침 맞으셔. 그 부인이 그렇게 이제 훈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 말 안 듣는 남편 뭐 어디 많이 됩니까? 부인 말 듣죠. 조영식 총장님이 뭐 얼마나 또 교육가고 인품이 있고 이렇게 덕망이 있고 그러신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당신 뭐 헛소리하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 뭐 나도 허리 아프니까 뭐 이렇게 고생하느니 침이라도 맞아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 다행이지. 내가 같이 침 맞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침을 맞으셨다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침을 맞고는 효과를 본 거예요. 뭐 요통이라는 거는 뭐 침쟁이들 뭐 기본 메뉴 아닙니까?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세 가지만 좀 알아도 그거 전 세계에서 침쟁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암이네, 뭐 뇌졸중이네 이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침쟁이 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저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을 갖고 계시면은 전 세계 침구사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 뭐 침쟁이도 뭐 저로 말하면은 뭐 선배님 되시겠죠. 그 선배님도 뭐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효과를 보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효과를 딱 보니까, 자, 경희의료원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맨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는, 뒷골목에 가서 침 맞아갖고, 그 침 값고 몇 푼이나 줬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 2, 300원 줬을까요? 총장님이니까 조금 이제 기마 있어서 뭐, 한 2, 3천 원, 1,000원, 500원 이렇게 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고
경영의료원에 가면 초진료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내고 침 맞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허리가 부드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허리가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살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자시니까. 그러면 이게 침술이라는 게, 이 뒷골목에 침술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경희의료원에서도 못 고친 내 허리를 침술사한테 또닥또닥 그거 뭐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 집사람 안방에 가가지고 누워서 담요떼기 뭐 그저 아랫목에 뭐 얄라구진 거 다 깔아놓고 사는 그 집에 가서 전기 담요 넣고 까는 집에 사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엎드려서 허리 아픈 죄로다가 뚜둑뚜둑 맞았지만은 내 허리가 부드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기 담요 뭐 그건 그만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이제 이렇게 이 어머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걔 교육감에서 법률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름이 뭐라고 이게? 침술? 침술이라고. 그 침술이 뭔가 이제 이 양반 교육가 학자니까 알아보는 거죠. 침술은 뭐 이조시대 때는 어떻고, 그 선사시대 뭐 어쩌고, 삼국시대는 어떻고, 고려시대는 어떻고, 중국에서는 어떻고, 뭐 한나라는 어떻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 방대한 서류는 서적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이제 침술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대먹은 거야? 그 양반은 침 그렇게 잘 넣고 동네 아줌마들이 맨날 쫙쫙 그렇게 가서 침 맞고 용돈도 나름대로 벌고 그러는데, 응? 왜 그러고 있어? 간판 걸어놓고 큰 길에 나와가지고 버젓하게 좀 멋있게 하지? 왜 그랬지? 이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술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해가지고 1960년대 박청이라는 양반이 이걸 딱 죽여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뒷골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구만. 이거 참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해서 이분이 교육가라고 그랬잖아요. 경희학원이 또 돈은 많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돈은 많아요. 왜 공부를 못하냐? 제가 거기 사람들 공부 못한 거 제가 알거든요. 저도 못했지만 거기 참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학교 돈은 많아요. 네. 돈 있겠다. 법률 가겠다. 뭐 학교 뭐 멋있는 교정이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학교를 가지고 있겠다. 경희의료원, 아시아에서 최고의 병원을 가지고 있겠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본 거죠. 문교부, 아니 뭐 그 침술이라는 게 그 뭐 교육이라는 게 있기나 있어? 이거 뭐 어떻게 된 제도야? 이 교육을 침술을 시키려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보사부에서 그게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친구사 제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죽어 있습니다. 침사법, 구사법 다 있지만 이거 시행을 안 하니까 이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침수를 가리키는 것도 불법이고 침 놓는 것도 불법이고 영업으로 하는 거는 더 불법이고 의료범죄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쫙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그래요? 그러면 이걸 침술 교육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 침술 교육이라는 말은 총장님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총장님 신분에 어떻게 침술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건 상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침술을 가르쳐서 이런 거를 좀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양성도 하고 붐을 일으켜서 하면은 이것도 경희대학이 그냥 쪽팔리는 대학인데 돈이나 많지 공부 못하는 대학. 축구나 하고 맨날 그러지. 이거 무슨 학교 명예가 이게 뭐냐. 학교 건물 이쁘고 계단 이쁘다 해가지고 뭐 분수대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교육의 진수냐.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경험으로 침술이라는 거 내가 지금 관심이 있다. 확실하게 침술이 좋은 걸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 양반이 이제 대학에다가 뻔때 나는 대학으로 하나 경희대학 간판대학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 돈도 벌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나 해보자. 특색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특색 있는 특별 메뉴라 해서 만들어낸 게
한의과 대학. 친구 대학이 아니죠. 한의과 대학.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년 이제 저걸 두고 나오면은 학교를 다니면은 한의사라는 자격증을 준다. 졸업증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의사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이 되면은 한의사 자격증이 된다. 졸업증이 자격증이 된다. 그래서 이제 1회 한의사가 배출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의사라는 게 배출됐다. 거기서 이 양반들이 침을 배웠다. 그러면은 한의과 대학에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생긴 경희 한의과 대학에서 침을 배웠다. 그 침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실. 에? 저는 이게 지금도 궁금하고 그거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경희대학 한의대 나오신 분들 저한테 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 택배로 커피라도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구 대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러면은 뭐 한의과 대학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글쎄 뭐 한의과 대학이라고는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뭐 내용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름은 그렇게 하면은 뭐 대충 그저 두리둥실 이렇게 되고 유추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의과 대학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가 됐겠지만은 그게 맨입으로 또 됐겠습니까? 경희대학교 돈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예, 이 땅에서 뭐 돈 갖고 안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의과 대학이 경희대가 1호로 나왔다. 그래서 한의사라고 여태까지 계속 한의사 졸업증, 한의사 자격증, 한의사 졸업증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한의사협회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의사 이렇게 된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제가 사실 저 일본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외국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일본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침구대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한의학을 배우고 동양의학을 배우고 침을 배우고 이런 것이 침구대학이다. 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 대학을 나오면은 전 세계에 나가서 침구의사, 침구사로서 일을 방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의 경희대 나온 한의사는 외국 나와가지고 콩나물 팔고 있다. 벌꿀 팔고 있다. 미나리 팔고 있다. 그 미나리는 경동시장에 가면은 좌판 할머니들이 이렇게 쟁반에다 넣어서 미나리 까가지고 쪽쪽 찢어서 이렇게 파는 거, 그 미나리 아닙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와서 그거 하고 있다. 콩나물 시루 갖다가 콩나물 이렇게 주고 있어요. 해열제라고. 이거 해열제입니다. 끓여서 드세요. 그거 한의사가 하고 있다. 한의사가 침 놓으면은 잡혀간다. 네. 한의사가 침 놓으면 의료범죄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 경희대, 한의대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국에서는 또 뭐 밥 벌어 먹는 게 되고 한약 팔아가지고 녹용 가짜 녹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것도 돈벌이가 된다 해가지고 한의과 대학 죄다 또 만드느라고 말이죠. 지금 14개인가 16개인가 된다면서요. 그럼 100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한의사를 많이 배출할수록 한의학의 파워가 세진다. 그래서 약사, 의사하고 앞으로 경쟁을 할 때 싸우고 다툼이 나더라도 끝발 유지가 된다. 지금은 이제 한의사가 많다 그래가지고 한의학 시장이 이제 조금 쬐는 모양이죠. 고충이 있는 거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제 양의사들이 하는 뭐 진료기구, 진료 방법, 뭐 엑스레이니, 뭐 장내시경이니 뭐니, 혈액 검사니 뭐니, 그런 것도 한의사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알력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언젠가 영상 이민수구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 또 찾아보세요. 유튜브 뭐 찾아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그런 짓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한의사들이, 한국의 한의사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착각 속에서,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편법적으로 만들어서 통법으로, 그렇게 세상 통법으로, 경희대학 돈 많다 그랬잖아요. 돈 벌어먹는 통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썩은 의료제도가 됐다. 지멋대로 만드는 이런 개판 의료제도가 됐다. 그거 아닙니까? 지멋대로 개판으로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버젓이 행세하고, 내가 뭐 한의사인데 내가 뭐 누구네 하면서 호령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한국당 그거 참, 그 해적판 아니에요? 바다에서 12마일, 20마일, 요즘 뭐 그거 조정한다고 그래요. 12마일이 아니고 이제 20마일로 하자. 영해를 늘리자. 이제 각 나라에서 뭐 그런 말들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다음에는 공해. 그 완전 해적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말리아 뭐 해적이 뭐 어떻고, 그 뭐 해적이 어떻고가 아니고 그 원래 해적판이라니까요. 그리고 소말리아 가서 해적도 소탕하는 데는 뭐 국제법으로 했습니까? 무슨 뭐 뭔 법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해적법으로 가서 한 거예요. 군대 보내가지고 그 해적 해먹는 민간인들 조그만 통통배 타고 다니면서 저 담배값이나 벌으려고 하는 민간인들 따발총 갔다가 말이에요. 대포 갔다가 쏘고 말이죠. 로켓포 갔다가 쏘고. 이 해적판 아닙니까? 우리나라 의학계가 한의학계, 한의과 대학, 한의사협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한국 땅에서는 뭐 호령하고 뭐 헛기침하고 체면 뭐 유지하고 산다 그러지만은 바깥에 나오면은, 공해상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쪽도 못 쓰는 이런 병신대가리 같은 해적, 병신대가리 같은 이런 해적 의사를 만들지 않았느냐,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낚싯배 얘기서부터 저의 그 파란만장한 낚시 인생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의 한의사 제도가 어떻게 돼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의과 대학에서는 침술을 제대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침술 과목은 누가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1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1회 졸업생 여러분, 저 옛날에 경희한의과대학 그 이전에 그 교육하던 기관 있잖아요. 그 2년제 전문학교인지 뭐, 그거 제가 거기서 시체 그 보관하고 있는 방, 그런데 유리창 깨고 제가 뛰어다니면서 놀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그냥 시체실이 있는데 포르말린 용기에 시체들 둥둥 떠 있어요. 그런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건물만 댕그랑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간판이나 붙어 있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어떤 그런 전신 교육기관을 인수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하여튼 그래서 1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1회 졸업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뭐 제가 알기가 다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우리가 1회 졸업생인데 침술 강의는 누가 했다, 한번 좀 보내줘 보십시오. 아니면은 침술 강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침술 책이나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의과대학 1회로 경희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경희대학은 체육대학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체육학과. 그러니까 뭐 축구선수, 배구선수, 뭐 농구선수, 뭐 탁구선수, 뭐 하여튼 뜀뛰기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가고 아주 그래서 유명했었어요.
제가 뭐 거기서 경희대학교 그 학원 동산에 가서 맨날 담 넘어가서 놀다가 수희한테 잡혀서 기합받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육성회인지 뭔지 그거 장 맡아서 했었다 그랬잖아요. 제 동생이 거길 댕겼고 거기에 있는 총장님부터 전 직원 박사님들이 그냥 저희 손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희의료원 거기 한방병원 원장님들 뭐 저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국에 들어가면서도 경희 한방병원 원장님들 꼭 찾아뵙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 주시죠.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그래서 외국 가서 그렇게 의사들한테 침술 교육시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견학 다 시켜주고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대접받고 제가 그러고 댕겼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일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모든 지난 일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제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제가 그런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경희 한의과대학 1회 졸업생들은 누구한테 침 배웠느냐. 만약에 침 공부한 적이 없다. 왜? 나는 배구 선수로 들어갔다. 대학에서 배구 선수로 들어갔는데 체육대학에 이제 티어가 꽉 차가지고 나를 갖다가 한의과 대학에 적을 줬다. 그래서 적은 한의과 대학생이고 대학에서 한 거는 축구하고 배구 했다. 특기생으로. 그래서 시험은 뭐 나중에 뭐 적당히 뭐 다 시험 보게끔 해주니까 시험 받고 그래서 한의사증 땄다. 뭐 침술 교육 뭐 그런 거 꼭 받아야 돼 그거? 한의사가 침 넣어서 돈 버나?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궁금하다 그거예요. 만약에 한의과 대학 1회생이 침 공부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는 공부했겠습니까? 네. 어느 회까지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한의사는 다 되는데 한의사 시험 보면 뭐 100% 합격이라 그러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얘기, 저의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짤막한 그런 얘기들이 저의 뇌리에 지금도 있어요. 나와서 이제 외국에서 이 일을 평생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제가 하는 일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침구 업계에서는요, 이 한의 업계에서는 역사상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사상에 제일 훌륭한 장관이다. 장관이라고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훌륭하니까 뭐 한 사람이죠.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얘기를 제가 알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관들을 쭉 내각을 임명하는데 여자 장관이 이제 딱 등장을 했어요. 보사부 장관, 김점례인가 김 장관. 그래서 저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보조원도 아니고 그래서 병원에 청소부도 아니고 뭐 때문에 보사부 장관이 됐나? 이제 이렇게 세간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 듣겠죠. 저 사람들 말이야 야당 있잖아요 야당.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보사부 장관 그거 못한다. 장관 내려와라 등등.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이건 뭐 내가 시키니까 그 잔소리 말아라 또 하고. 그래서 김점례라는 사람이 일자무식한 사람, 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나 그때 말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세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 기술이나 좀 이렇게 해서 손기술이나 이렇게 해서 밥벌이나 하는 거 그런 거 평생 관심 있고 바쁘고 그 정도고 정치 그런 거 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니까 제가 듣는 거죠. 그래서 김정래 씨는 막 학벌도 없고, 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 아니야? 그 여자? 아, 이러면서 이제, 뭐, 지는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야당의 이제 정치인들이 막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전두환 씨가, 아, 개소리 말아. 이, 김 장관은 말이야, 보사부 장관 해. 이래가지고 딱 이제 장관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무식하다. 학교도 안 다니고, 그 사람이 무슨 보사부 일을 알겠냐. 보사부는 완전히 그게 죄다 전문 업체다. 뭐, 뭐 말이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들리는 말이, 전두환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말이지, 사람들의 말을. 김정래가 보사부 장관에는 아주 적임자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무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뭐 몰라. 알아듣지도 못해. 아는 것도 없고. 이 보사부 일이라는 거는 하도 괴상망측해가지고 제정신이고 뭘 알고 이렇게 사리가 분명한 사람은 그걸 일을 못한다. 장관 일을 못해. 골치 아파가지고. 뭐 아니까 골치 아픈 거지. 왜냐면 그게 푹푹 썩었거든. 그러니까는 정신이 좀 있는 사람은 가면 그냥 정신병자 돼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전혀. 근데 이 김씨 아줌마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모르니까 모르는 가운데서 푹 그냥 뭐든지. 그래야지 뭐가 되지. 좀 알고 똑똑하고 사리 분별하는 사람은 보사부에 일 못해. 그러니까 김씨 아줌마가 아주 제대로 좋아. 시켜. 그래서 장관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두환 씨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네? 댓글 많이 달아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조은이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 그래서 보사부 장관 김정래라는 장관, 저 이름도 확실히 몰라요. 아마 김정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양반 그래서 앉혔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김정래 장관이 이제 무식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 보사부 장관은 떡 됐는데 뭐 얼마나 자기도 나름대로 긴장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장관 아줌마가 푹 뭘 하나 했다 이거예요. 뭘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싹 죽어있는 동양의학. 그 각 부서별 종목 중에서 약종상, 한약업사라 그래요. 한약업사 시험을 한번 봐주겠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내가 장관하면서 한약업사 시험 한번 법대로 봐주겠다. 한 번이라도. 그래가지고 한약업사 시험을 한번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구제된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해서 한약업사를 멋있게 하고 있는 한국에서 멋있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분은 장관짜리 하면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뭐 독립군들 뭐 밥을 해주는 아줌마였다나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장관하면서 한약업사 법에 있는 시험대로 한 번은 시험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약 침구업계에서 한의학 업계에서 최고로 치는 장관이 바로 그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에 보사부 장관 했던 김씨 아줌마. 세상 말로 하면 독립군 밥 해주던 아줌마. 네. 뭐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관하고 사실.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장관에 임명됐다. 그 제일 무식한 사람이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나라 60년 의료 제도상에서 딱 한 번 처음으로 한약업사 시험을 봤다. 근데 침구사 시험은 없죠. 아직까지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여튼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의사 업계, 한의학 업계, 친구 업계가 완전히 바닷가에서 20마일 넘어서 공해상에 해적판이다. 그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느끼신 게 있으시면은 뭐 댓글 다르시고, 또 우리가 힘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건 뭐 경비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현대의 그런 통신 매체를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용을 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공유, 또 친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친공부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또 공유도 이렇게 좀 연락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